다음은 용서의 명상을 할게요. 용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고 외부적인 건 용서하는데 우리가 용서란 뜻 뭐 들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40분 남았는데 40분 동안 할게요. 고통에서 개방되지 않고 용서를 훌륭할 수 없다. 고통에서 고통을 열지 않으면 용서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 안 가요? 자, 단어, 개념인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사는데 언어를 쓴다면 고통이란 내가 이거 고통이야 이거죠.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빗으로 꽂았어. 뭐 어쨌든 뭐를 했든 간에 나한테 한 얘기가 내가 고통이라고 알아차리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를 용서하지 않고 여기 묻어만 놓는 거야. 빗이 꽂혀 있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빼려면 상대를 용서해야 이게 빠지죠. 어려워? 알 것 같죠?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용서할 대상이 있다면 개방 한번 해보세요. 한 선생은 이렇게 스님이 공개적으로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본인이 고통을 얘기하고 나니까 개방됐죠. 네? 지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예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넣었으니까 떼기 힘드는데 고통을 개방한 거야. 열은 거야. 열고 스님 왜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풀린 거예요. 용서를 해주게 됐잖아. 스님은. 그죠? 지난번 수업 때 한선영이가 왜 수업에 안 나탔냐고 했다가 내가 엄청 혼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선영이 일주일 동안 괴로움에 빠져 있었대. 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여기 있는 거는 고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개방하지 않고 어떤 대상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통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되겠죠? 그 설명, 이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이제 실습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그냥 편안히 들어보세요. 개념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라고 눈 감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용서의 실습을 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통에 개방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얼마나 아파하는지에 개방하고 자기 연민은 우리가 이러한 아픔에 개방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열어야만이 누가 도와주느냐? 자기 연민이 자기한테 친절로서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는 화나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자기 비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때 너 그렇지 뭐 하고 자기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너 왜 그 용서해주니? 이렇게 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용서할 때는 내 자기의 비난을 내려놓고 자신에 대해서 친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서는 나쁜 행위를 용납한다거나 우리를 해롭게 한 관계를 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연민은 우리 자신을 잘 돌보고
해로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허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며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우리는 용서를 하고 안 하고는 나의 문제인데 실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생각과 행동은 보이지 않는 원인들이 시간이 흐르며 서로 끌어당기는 우주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래서 우리는 나, 너, 우리라는 게 공존하는데 나만 존재하지 않는다, 너만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같이. 그래서 나, 너, 우리는 이 자연의 모두 우주와의 같이 더불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살 수 있다? 없어요. 거기에는 모든 우주의 자연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나의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의 행동은 말로 할 수 없는 환경적 상호작용 요소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형성될 때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몸이 지수화풍의 4대 원소로 되어 있는데 원소 안에 그걸 지탱하고 있는 것을 영혼이라 그러고 그걸 의식이라 그러고 그걸 마음이라 그러는데 몸이 형성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뱃속에 태어날 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알맹이가 생기는 게 우리가 존재하듯이 그 존재했던 그 에너지를 싸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자연이라는 거죠. 딱딱한 거, 딱딱하고 수, 차가운 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공기, 에너지. 그래서 우리는 몸이 어려졌는데 초기 아동기 역사, 현재 다른 사람들의 움직임, 문화,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 이런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으며 지식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는 누구나 똑같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태어났고 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도 우리 시월이도 똑같고 모든 생명체는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어떤 실수도 없이 고통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고통이 유발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그냥 진실하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 예로 자기 자녀가 집을 떠날 때 부모는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자녀가 집 떠나가는데 나한테 괴로움도 주지 않았는데 나는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상처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이가 집을 나가거나 사랑하는 내 파트너가 나랑 너랑 더 사랑할 수가 없어 나는 다른 사랑을 찾아가 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괴로움을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연민으로 인정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있는데 나한테 옆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보너스라 생각이 되는데 남편이나 아이나 모두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스스로 고통에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의 상황을 용서하는 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다.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용서에는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개방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을 하고 자기한테
고통에서 벗어나고 자기한테 친절하는 게 자기 연민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 단계로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고 마지막에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모두가 누가 할 수 있어요?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가슴 속에 빗으로 꽂아 넣는 거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빼내는 것도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빼내는 치료약은 용서다. 자, 눈 떠보세요. 용서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는 하게 됐어요. 그럼 눈 감았을 때 용서할 대상이 있었던 사람 손 들었어요. 용서해줘야 되겠다 하고. 용서할 대상이 없었어요? 어? 없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기 연민을 하고 아니 곧 자기가 그 용서할 때 내 고통에서 내가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고통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자기 고통에서 벗어나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용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의지가 있으려면은 내가 이거 내한테 있는 걸 빼내려면은 나한테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돌봄이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빼낼 수 있는 분은 다 빼냈어요. 자, 또 이제 이론적인 얘기. 우리 인간의 뇌를 얘기한 뇌 구성을 얘기할게요. 인간의 뇌는 고도로 사회적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경험하는 것을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종사는 뇌하고 연결되는 길이인데 그 뉴런이라고 여러 심리에서 배웠죠. 뉴런 꼬불꼬불해가 그래서 연결되는 걸 뇌량이라고 해서 뇌량 뇌하고 연결되는데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건 이렇게 찍찍 이렇게 생겨서 뉴런이라는 단어를 쓰는 뇌는 뉴런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상황을 평가할 때는 그 뇌의 뉴런의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이 느끼는 건 나도 다 같이 느끼거든요. 괴롭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가지고 싶다, 맛있다, 맛없다,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거는 너도 한다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로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얘기해? 먼저 사랑. 누가 얘기했어? 먼저 사랑 주면 되지. 너도 사랑받고 싶잖아. 자, 스님이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들한테 사랑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사랑을 줘야 돼. 그죠? 그러면 주고받음이 명확하잖아요. 내가 줘야 상대가 나를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는 부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지 않고 받기만 하려 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죠. 받기만 하면은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계속 나한테 내가 저축해놓은 것도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면 난 빌려오는 거죠. 사랑 줘, 사랑 줘, 사랑 줘. 응? 그러다 주다가 상대도 미치잖아. 그러니까 안 주는 거지. 아까 고통이 나하고 의도 없이 아이가 집을 떠나가. 결혼해가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어디에 가는데 내한테는 고통이야. 군에 갈 때 막 엄마 아들 보내면서 엉엉 울잖아요. 그죠? 네. 그가 나한테 고통을 준 게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듯이 나랑 사랑하던 내 배우자가 도저히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못 느끼고 나는 가야 돼. 그럼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왜 떠나가느냐고는 물어봐야 되겠지. 난 너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가. 그러면은 다시 주에 든지 방법이 있는데 네가 나를 두고 가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법에 이거는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안 줬고 상대를 인정 안 해줬고 친절 안 해줬고 용서 안 해줬고 그러니까 가는 거야. 나 이혼 상담을 하러 얘기 들어보면 다 빚쟁이가 와가지고 자기는 자기 빚져놔 놓고 저 사람 내 돈 갖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 줬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뇌가 구조되어 있고 우리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낀다. 괴로움도 슬픔도 사랑받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따뜻한 거 포근하게 집에 오면 편안해지고 싶어 이러는 거. 남편이 편안하게 해주고 싶듯이 아내도 편안해지고 싶은데 나만 편안해지고 싶어. 그런데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막 불편을 놓는 거야. 뭐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공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웰빙,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개념 하나를 설명하면 감정. 감정은 느낌이라 그랬죠. 우리는 감정이 갖고 있죠. 느낌 리꼬로 언어로 감정이에요.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예요. 감정. 여러분들이 다 침울하면 분위기가 다 침울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막 발랄하게 막 표현도 잘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러듯이 감정은 전염이 된다. 감정은 친밀한 관계에서는 더 특히 더하다. 우리는 여기 집 만나갖고 요 상황에서 친밀한 관계가 됐죠. 그런데 여러분은 가족이 있는데 가족에서 한 사람이 우울하면 집안 전체가 우울하죠. 한 사람이 짜증내면 전 집안이 다 짜증나 있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염시켜야 안 돼요? 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막 가족들 다 전염되잖아요. 그렇듯이 감정도 그러는데 감정은 전염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 상처받아가지고 가족의 불화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병 나고 뭐 여러 가지 다 생기잖아요. 그죠? 응?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건 감정의 전염병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전염병을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가 나의 파트너에게 화가 난다면 나는 견눈질을 오래 하거나 웃어야 할 때 인상을 쓸 수도 있다. 내가 화가 나 있으면 진짜 웃어야 되는데도 견눈질, 윙크를 해야 되는데도 계속 웃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살짝 짜증나서 말할 때 거기에 더 덧붙이는 거예요. 내 감정에 상대가 조금만 꼬투리만 딱 잡았다면 이거 막 폭발을 시켜요. 그렇게 옆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 감정이 나빠서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그것을 우린 지금 마음챙김하고 명상하는 사람들이죠. 명상은 자각하고 네. 자기 마음챙김을 하고 연민적으로 자기를 다루는데 그걸 알아차리면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면은 화가 났구나 하면 내려온다. 그래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걸 알면 화가 났어 하고 모르고 계속 가면 화가 계속 움직이는데 화가 딱 내가 여러분 보는 순간 스님이 딱 화가 났어. 화났구나. 그럼 웃음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나 어제 화 났어요. 화 안 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구나 하는 순간 내가 여러분들한테 웃어줬잖아. 그래 안 그래? 인정해요? 네.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언어를 계속 썼다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겠죠. 네. 그럼 여러분이 집에서 그렇다면은 애들이나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기를 관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하고 우리는 감정을 막 돋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감정에 자주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는 TV에서 나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 좋아하는데 옛날엔 재밌었던 건 스님이 부부 상담을 할 때 부부가 싸우는 거 적나라하게 진짜 막 이렇게 파트너 있고 막 거의 옛날 연속 부부 그랬어요. 그죠? 한 명이 반드시 있었어. 그런 드라마가 유행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또 오는 거야, 내담자가. 근데 내가 드라마의 언어를 상담 언어로 쓴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한테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남편이 여자친구한테는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드라마상에. 그럼 내가 이 사람한테 내 남자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 남편은 당신한테 이러지만은 여자친구한테는 이래 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줬어. 그래서 속지 마라. 그래서 잘해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TV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어떤 것을 우리는 감정으로 많이 가지고 온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대부분 우리 마음 상태가 부분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아까 우리 한선영 선생이 을이라는 니꼬르는 책임의 니꼬르거든요. 배신 반대는 을이거든. 그러면 그걸 그대로 또 풀면은 책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말에 책임져야지. 책임을 안 지면 배신이라는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듯이 어떤 것도 고정화돼 있어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말 했다가 내일은 저 말 했다 하는 거는 신뢰가 없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감정이 내가 오늘 라면 먹고 싶어. 내가 오랜만에 라면 먹고 싶어.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저 서울의 연희동에 있었던 우리 실장님은 그때 우리 보살님은 내가 뭐 먹고 싶어요. 그럼 그것만 계속 올려줘. 음식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겁이 나가고 뭐 먹고 싶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가 일어났었을 때 부분적인 거는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거는 마음 챙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들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상이라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자기 감정을 극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는 보편타당한 거고 내가 많이 올라갔을 때 그 파편이 누구한테 미친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간다는 감정은 있는데 내가 올라갈 때 알아차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올라가서 떨어지면은 밑에 있는 누군가가 내 몸집에 받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한 사람이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더 화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내가 화났는데 그 화를 더하면 다른 사람은 더 급하게 더 화를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민심은 부정적인 사이클을 중단시키고 대신에 연민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뀌는 게 연민이라 그랬죠. 행복으로 바뀌는 게 연민심은 그 상향되는 그것을 어떻게 부정적인 사이클을 중단시킬 수 있다. 연민심은 마음 챙김이 들어가 있죠. 자기 친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개념적으로 자기 연민이 뭐고 마음 챙김이 뭐고 자기 친절이 뭘고 자기 돌봄이 뭔다는 언어를 자기가 이렇게 사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대하 이면에 놓이는 톤. 내가 말을 해. 스님 지금 어떤 말을 하는데
내 안에 다른 어떤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안에 내 여기에 다른 게 있으면 톤 자체가 다르다. 톤이 나올 때 그 찰나간에 뭐를 해야 된다? 마음 챙김. 할 수 있겠어요? 스님 질문 있는데요. 아까 그 감정은 오늘 다를 수도 있고 내일 다를 수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매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매일? 건 아는 것. 그런데 그게 감정은 다른데 그 감정이 나한테 이기냐 너한테 이기냐 우리가 다 이기냐를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화를 냈어. 그러면 내가 화내면 나한테 진짜 손해죠. 그죠? 두 번째 누가 손해? 상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손해죠. 그럼 우리 다가 손해죠. 감정은 매 순간 찰나간에 바뀔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알아차림하면 그러면 안 되겠다. 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그 중간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갔어요? 화는 낼 수 있어. 일어나요. 이거는 일어나는데 내가 이걸 화를 냈어. 저 사람한테 고통을 주느냐 나한테 고통을 주느냐 우리 다 고통받느냐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나한테는 이익인데 저 사람한테는 고통이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화를 냈는데 나는 성질나가 화를 냈어. 내가 기분이 좀 풀렸다고 치자. 기분이 풀렸어요? 근데 내가 화내는 상대가 화가 나가지고 내 사진에 찍혀. 좀 어려운 얘기죠? 아니, 어? 이해돼요. 그럼 내한테 저장이 돼버려. 그럼 나는 내가 화내는 거에 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상대가 화를 더 내가 나한테 뭐 딴지를 벌거나 나한테 어떤 제재를 기했을 때 내한테 찍히지. 그러면 내 화내는 거는 나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들어와 갖고 나한테 손해를 보게 하잖아. 고통. 즉 약간 이해. 이제 가면 갈수록 계속 이렇게 물으면 딴 사람도 다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매 순간 찰나간에 다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네. 사랑했다가 30년 후에 나 너 안 사랑해 할 수도 있고 1년 후에 나 감정이 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에요. 그때 감정 없는 진실. 지금 좋아하는 거 진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걸 무슨 말을 쓸까? 인간적으로 어떤 규범에 의해서 인간의 감정은 그대로 늘 뛰는데 규칙과 규범에 의해서 그래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사람하고 잘 유지를 하자는 것은 다음 차원이에요. 사회적인 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본능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본능과 사회법하고 규범하고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규범 때문에 자기 감정은 없는데 억지로 참으면 어떻게 자기한테 고통이 오는 거죠. 그 고통이 오다 보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는 거야. 시끄러. 그냥 대면 살아. 이렇게 하기다. 이 좀 다른 내용 갖는데 이제 언어 그 환경이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오르락 가르락 찰나간에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돼. 그럼 우리 상사나 내 남편이나 아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요.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윤설이한테 네가 그런 감정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걸 너무 자주 하면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해보면 어때 하고 이건 훈육이에요. 그럼 내가 훈육이 안 됐으면 내 배우자나 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지적을 해. 그럼 그 훈육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자존심으로 받아들이죠. 네가 나한테 왜 지시해? 이러죠. 대신에 그 얘기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나한테 얘기하면 안 듣는데 그냥 명령하듯이 언어가 기질이 다 달라서 명령 언어가 있고 친절 언어가 있고 다 틀리죠. 그죠? 분석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언어는 이건데 상대는 그 사람이 친절 언어로 쓰지만은
내가 그 친절 언어가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심리 도용으로서는 아, 저 사람은 저게 친절 언어구나 하면은 가까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도용 공부를 하면 가족들이나 배우자나 누가 말하는 걸 이해하게 된다는 얘기. 그게 1순위 해야 될 얘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하고 그 사람이 기질이 쓰는 언어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스님, 타인의 언어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가지고 제 자신이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런 거도 다를 수가 있나요?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는 그 감정을 내가 관찰을 하면 관찰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럼 한 예로 본인 얘기, 한 예로 얘기해 보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사람 사이에 이 사람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은 되게 좋았는데, 내일은 되게 싫어요. 다시 오늘이 와서 어제처럼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실망하고 싫어요. 근데 그 전날 얘기한 건, 아, 나는 너를 믿어?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실망을 했어요.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오늘하고 내일하고는 24시간의 텀이 있었는 건 아주 한 거예요. 찰나간에 얘기 들으면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의심하고 아니 안 믿고 이러는 것도 일어나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자각하면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엔 욕심이라는 게 붙었어. 그거 욕심이라는 게 왜냐면 이 사람하고 내하고 친해져야 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돼. 이 사람하고 나 관계가 잘 돼야 돼 하는 이런 욕심. 언어로 말하는 욕구예요. 그 욕구 충족이 안 되니까 오늘은 오케이 하겠다. 근데 내일은 그 욕구는 뒤면에 뭐냐? 이 사람이 나를 승진시켜 주겠다. 한 예로. 그런데 내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고객이 뭐를 하는 거래를 사인을 해주려 했어. 그런데 또 그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근데 어제 약속해놔놓고 너 어떻게 마음이 하루 사이에 변하니?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있으면 또 많이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선한 의지가 있어야 돼. 의지는 자기 노력이 필요해요. 선한 의지가 반드시 여러분 인생살이에 포함돼야 돼. 뒷골은 자기 연민에. 자기 연민에는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선한 관계를 갖는 데는 필수적인 게 연민심이다. 연민심은 너도 안 괴롭고 나도 안 괴로운 거예요. 연민심. 그래서 긍정적인 정서는 선한 의지에서 나오고 긍정적인 정서는 선한 의지에서 나오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감정에서 나온다. 이게 유명한 논문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논문을 쓸 때는 임상실험을 엄청 많이 해야 그 논문이 발표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타자를 향해서 선한 의지를 더 많이 배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관계작용을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된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애 명상이 필요하고 자애는 나를 사랑하는 명상이죠. 나를 사랑하는 명상은 자기 친절, 자기 연민, 자기 돌봄이죠. 이것이 돼야만이 선한 의지가 나한테 존재한다. 그것을 끊임없이 배양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돌보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돌봄 필요는 연결의 고통이 한 예이다.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 연결하는 것이 고통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의 영향을 정서적으로 공명한다. 공명한다, 소통한다, 공감한다.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는 고통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서로 공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회피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무실에 있다, 누가 있다 치자. 그러면 한 명이 막 코너에 몰렸어. 그러면은 지 안 건들고 다 나가죠. 그래요? 아니면 노닥거리면서 위로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그래요? 얼마나 힘드니?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해요? 네. 좋아요. 다른 분들은 해요, 저도. 해요? 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런 경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뭐 명복을 빕니다 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 다음에 고3 엄마가 시험에 떨어져서 전화도 고3 엄마는 전화도 안 받지만 위로해서 어떡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자기랑 친구야. 어? 친구인데 그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어. 너희 딸 서울 때 못 가서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 그럼 그 친구가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가 그 말을 할 때 마음, 감정하고. 달라요. 못하겠어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친구는 누군가가 전화해 주기를 바래. 그러면서 투덜거려. 전화 안 받고 싶어 하지만은 내심 위로받고 싶은 거지. 그런 경험 있어요? 네. 가끔씩 그런 거 이제 시험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아우 내 친구가 학교 떨어졌대. 아직 안 됐대. 전화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기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자기 돌봄과 타자에 대한 돌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순간에는 이제 화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약 올리냐? 니네 아들 학교 됐다고 나한테 약 올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감정이 진실이야.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네가 이렇게 전화해줘서 진짜 고마워. 근데 그 사람이 화난 상태잖아. 아이가 학교가 안 됐으니까. 그러는 부분이 우리는 지금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회피하고 이러기를 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부도가 났어. 그러면 가서 뭐 위로도 해주고 뭐 쌀도 팔아줄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 상황이 딱 놓이면 상대는 어떻게 해? 네가 지금 내 부도 났다고 구경하러 왔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내한테 선한 의지가 있으면 진짜로 그렇게 가면 안 되겠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가요. 그죠? 야, 그 집 가서 약 올려주자. 지네들 어떻게 해야 됐는지. 하지만 그건 선한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연민심과 평정심이 공감을 서로 피로로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져야 되고, 자, 오늘은, 어쨌든 간에,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막 좀 더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데, 오늘 우리가 8회기 시작했던 부분은 이제 쭉, 정리를 해보면, 1회기 때는 자기 연민 발견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회기 때는 자기 연민을 발견해서 마음 챙김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했고 그 마음 챙김을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사랑하는 명상을 하는데 문구도 하고 이런 부분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생각 나죠?
그래서 그 문구를 정해서 자기한테 연민적인 목소리로 자기 귀에 얘기를 해봐라 그랬어. 연민적 목소리. 그 다음에 오해기 때는 자기가 어떻게 정말로 깊이 있게 자기가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깊이 있게 하는 해기를 오해기 했고, 그 다음에 육해기의 때는 힘겨운 감정 다루기, 칠해기 때도 힘겨운 감정 다루기를 스님이 이번엔 2번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힘겨운 관계를 하면서 마지막에 용서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는 우리 감정이 항상 들쑥날쑥하고 매 순간 찰나 안에 변한다는 건데, 변하는 거는 내가 아는 거고, 내가 화가 나거나 다른 고통이 잇따를 때는 그 이면에 나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응? 내가 뭐를 욕구하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욕구가 5개 있다 그래서 생존의 욕구, 먹고 사는 거, 자고 먹고 싸고 하는 거. 화장실 변비 하루만 걸리면 괴롭잖아요. 생존의 욕구 중에, 그죠? 밥 하루 굶어도 힘들죠. 꼬르꼬르거리잖아요, 그죠? 잠 하루만 안 자도. 그거의 고통의 욕구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생존의 욕구 때문에 우리는 살아요. 근데 그 생존의 욕구에 만족을 못하니까 성취의 욕구, 사랑의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자유의 욕구로 우리가 수시로 그 기질이, 주기질이 앞에 나왔다고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4개가 다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더 강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승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욕구가 강하면 내가 관계가 나쁘는 데 대해서는 이 순위로 밀리겠죠. 욕구 처리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내하고 안 놀아도 돼. 나는 뭐 그냥 자기는 승진하면 돼.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선한 의지는 이것을 골고루 중도로 이렇게 딱 고정해 있게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감정을 훈련하는 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8회기 동안 쭉 오면서 기본 틀은 내가 어떤 건지,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고, 그 다음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겠다. 사랑할 때 나한테 좀 부드러운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나 이외에 타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 이외에. 그럼 나한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한테 사랑할 때 연민적인 목소리를 들려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스토리로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메뉴 이렇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성장 과정, 깨달음, 그 다음 웰빙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이제 12월 말까지 8주가 남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고, 그때는 조금 더 촬영의 기법을 좀 살려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만들어 줄 거고, 자, 특별히 이 스님 얼굴 안 보이는 분들은 잘 계실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얼굴 보이시는 분들은, 자, 오늘 졸업식이에요. 10시 1분인데 재밌었어요? 네. 네. 얘기하는 그다음에 한마디씩 그냥 짧은 단어로 몇 단어 하리기 했는데 난 뭐가 좋았어 이런 걸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건주쌤부터 위에 명상했는데 8일기 동안 했는데 나는 뭐 자기 하고 싶은 일 짧게 그냥 하고 갑시다. 좀 지금까지 살은 삶이 조금 혼돈스러워요, 스님. 근데 이 명상을 잘하면 제 스스로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또 최양님 쌤. 저는 처음 명상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하면서 너무 힘겨운 감정을 만나야 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 이걸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를 해주시면서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모든 문제가 다 저 스스로에게서 있다는 걸 정말 오늘 새삼 깨달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돌파름쌤. 명상할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이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을 좀 자제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 그걸 오늘 중도로 갈 수 있는 스님 하시는 말씀에 많은 공감은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는 거 딱 풀어내야 돼. 그 다음에 힘겨운 감정도 표출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거는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억제하면은 스프링처럼 눌려놨다 계속 올리니까 그거는 억제되는 감정을 계속 쌓다 보니까 그 부분 명상할 때마다 좀 힘든 부분, 힘겨운 부분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억제하고 체면 차리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대로 자기 울고 싶으면 딱 계속 울었대잖아. 그리스 고모 왔었을 때 내가 3번 만났는데 계속 감정을 다 표현했어. 그래서 기립박수만 받았잖아. 잘한다고. 내가 했더니 다른 그 지도자들 그 팀들이 솔직히 다 이렇게 내가 그 걸리는데 30년 걸렸더니 딴 프로그램에서 내숭 떨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걸 다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조영애 쌤. 저는 명상 8회기 하면서 명상이 사람을 참 들었다 놨다, 죽였다 살렸다, 감정이 플러스 됐다 마이너스 됐다 이런 감정을 많이 느꼈고 제 스스로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봤는데 나는 내 마음에 감정의 내비게이션을 하나 달았다 생각하고 내가 감정이 올라가면 고객님 30m 전방에 감정이 기복이 심해서 충돌 사고가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차차! 알았다. 이런 거를 느끼고 갈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김수원 쌤. 네, 저는 내가 잘 보이게 하려고 할 때, 잘 보이기에 갇혀 있을 때 자유를 잃어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눈 감고 명상할 때 내가 얼마나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에 척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자유가 없었는지를 다시 이렇게 찾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이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하나 얻었고, 두 번째로 얻은 거는 스님이세요. 스님이 저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라도 주려고 그래서 그 스님의 제자라면 제자인데 그 스님 같은 사람이 되게 하게 하고 싶어서 저렇게 많은 헌신들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이 저 안에 있길래 저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스님을 향한 연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감히 정말 스님이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 그거 주는 것도 받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주시려고 하실 때, 저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근데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스님한테 연민이 계속 있다라는 것도, 제가 그렇게도 가는구나라는 것도 얻었어요. 그래서 명상을 잘 하면 되고 여러분들 명상을 잘 하면 그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타자에 대해 연민이 일어난다는 거는 자기한테 연민이 많다는 겁니다. 연민심, 이게 자기 연민이잖아요. 제목이 그죠? 자기 연민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 김시원 선생님. 저는 반밖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렇게 다 도반님들 이렇게 이야기 소리 들어보고 이렇게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너무 좋았고요. 스님 감사합니다. 네. 못 들어봤는 건 앞에 했던 거 그거 유튜브로 해놨는 거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네. 양승정쌤. 저는 명상하는 이 8주 내내 약간 이렇게 좀 명상 수업 때마다 뭔가 이렇게 잠이 피곤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피곤해. 근데 몸이 좀 피곤하고 뭐 이게 약간 뭐 잠이 취하고 약간 그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내내 어쨌든 수업 시간에. 그래도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면서도 약간 마지막에는 이게 좀 일에 막 취이고 막 이게 뭔가 일에 자꾸 이게 일이 좀 약간 일에 내가 일에 막 치이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집에 오면 이제 뭔가 긴장이 또 풀리고 또 명상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나른해지고 뭔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나 스스로 나를 먼저 좀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업 마치면서. 일단 명상을 하면서 그 본인이 몸을 이완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까지 이완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중간중간에 몸을 이완했으면 명상을 잘한 거예요. 자, 임봉규 쌤. 네, 저는 오늘 처음에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요. 이 끝에까지 이 경험이랄까요? 그거를 이제 아까 얘기하고 싶고 뭐 그랬었는데 그 과정을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되면서 그 선한 의지라든가 공명의식 뭐 그것까지 오늘 다 체험해본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오늘 집중도 잘 되고 그랬는데 끝난다라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박영애 쌤. 예, 저는 명상 8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걸 진짜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박정자 쌤. 명상을 하기 전에는 한 번도 저 자신과 이렇게 직면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솔직히. 근데 명상을 하면서 정말 제 자신과 진실하게 만나서 아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내가 과연 누군가, 과연 나는 뭐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모든 것을 정말 깊이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했어요. 선영쌤. 네, 저는 명상을 하기 전까지는 항상 주위에만 시선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명상을 시작하면서 제 내면에 귀를 기울이니까 제 감정을 알아차림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감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 공감도 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그 욕구가 생겼을 때 스님이 말씀하신 예전에 동영상을 보여주셨었는데 소하고 사자 이야기인가? 그거를 보여주셨을 때 서로 사랑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달라서 불행할 뻔했던 그런 케이스를 보여주시면서 나중에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결말과 같이 욕구는 충돌을 하지 않지만 서로의 수단과 방법이 충돌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주변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어도 이제는 주변의 신경을 덜 쓰게 됐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내면에 충실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네. 자, 젊은 신팀장님, 신민교 씨. 네, 저는 지금 8일기를 하면서 계속 죄송할게도 아이를 핑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주위에 많이 휘둘렸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저 때문에 나는 못했어라고 제 합리화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 제 자신을 좀 더 집중해서 직시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그 스님이 늘 이제 외부에 돌려져 있던 시선을 내부로 보라고 하셨듯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돼 있다고는 저도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조금씩 저를 보는 시간,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꾸준히 해야겠다는 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신 팀장한테는 내가 박수 쳐주고 다른 분도 하지만 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 때 생각해요. 한선영 쌤도 아주 여러분 다 각자 표현을 아주 잘해줬어요. 그래서 스님이 회기를 마치면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우리 각자 자기한테 자기 칭찬을 하면서 박수 치고.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스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굿밤. 이거 사랑합니다, 올려주세요. 여러분. 오, 네네. 신팀장 이거 올려주세요. 오늘 했던 거. 안 들리나 보다. 자, 이제 끊어졌다. 들어가요.